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가서 19페이지로 한번 갈게요. 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 사건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어저께 막 어마어마하게 났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풀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100%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그 7급 공무원 있죠. 정무비서. 배씨. 실제로 그 법인 카드를 쓴 사람이야. 네. 이 사람의 측근이야, 측근. 배아무개 씨의 지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 수사를 받았던 거죠. 무슨 뭐 구속수사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식당 등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색을 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저번에 그거 있잖아. 뭐 이 배모 씨에 대한 10년치 월급까지 포함해가지고 배상해 그 든다. 막 횡령 뭐 배임 이런 걸로 지금 걸었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잘 모르지 사실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사람이 죽는 원리는 되게 간단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똥만 차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런 경우는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연락이 안 돼서 보니까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목숨 끊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일본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주군을 위해 활복하기도 하죠. 그런 자들을 제외하고 나면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안 끊을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얘네들 논리대로라면 이재명한테 책임 뒤집고 전가. 씌우고 가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시켰다, 김혜경 여사가 시켰다라고 하고 가면 돼요. 내가 살아날 방법은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책임을 이재명한테 물어. 어떻게 됐길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냐? 그거는 수사의 문제예요, 이게. 쉽게 표현해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라고. 사람이 수사받고 나왔을 때 누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내 가족이 안 나왔더라면 수사받을 때 느끼는 그 모멸감들이 내 가족이 안 나왔더라면 내가 집에를 못 갈 뻔했다라는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검찰 조사 받아보셨어요? 저는 검찰 조사는 안 받아봤고 그냥 예전에 증권사 근무할 때 이제 법무팀에서 똑같은 스타일로 검사를 받아봤는데 뭐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그때 이제 병원 원장이랑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갔던 일이었는데 우리 회사 그 증권회사 법무팀에 딱 불러가지고 너 그 고객 좋아하냐? 그 고객이랑 잤냐? 이런 질문을 대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무팀이나 만약에 제가 검찰 조사를 받아서 어떤 검사 조사를 받게 되거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예요. 지금 저번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그 변호사비 대납. 네. 그때도 왜 이재명 주위에 사람들이 죽어가냐 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지병이 있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사람 포함돼 있죠. 그 다음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 1처장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들 사이 이 직접 죽어가는 거예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수사 받을 때요. 별건 수사합니다. 별건 수사해서 당신이 비리가 있더라. 근데 그것을 수사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리라고 쳐요. 이 비리하고 이재명 연관성을 D를 쳐. 근데 비리가 드러났잖아요. 물론 그 예의를 들 뿐이에요. 몰라 왜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갖고 본인이 느끼기에 현타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관련성 없는 이재명을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재판 가면 나중에 밝혀지거든. 그렇다 보니까 수사 기법의 문제라고요. 이거는 저는 아까 그 국민일보의 기사에 김혜경 여사의 이름을 거기다 박제해 놓은 것부터가 굉장히 의도적인 어떻게 보면 거죠. 돌아가신 그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서 연관 짓는 듯하게
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검찰 조사 받아봤어요라고 여쭤봤냐면 저는 지난 총선 끝나고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3시에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이제 받아봤는데 사실 내용은 뭐 다 무혐의고 뭐 불기소 처리되고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끝나긴 했지만 저를 고발하신 분들은 그냥 선거하는 과정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한 5건을 막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 거였어요. 고소고발을. 그걸 당하고 있는 제 모습이 그냥 조사를 하고 친절하게 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질문에 반복해서 대답하고 있는 그것도 정말 불쾌했고 이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 정치 환경도 굉장히 화가 났고 분노스러웠고 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 한 며칠 동안 저희 남편이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가 그 선거 끝나고 선거에 낙선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왜 검찰 조사 그거 한번 받고 와서 그렇게 계속 며칠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안 좋아 보인다. 이 걱정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지 아직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분이 단순 참고인으로 갔다가 그 이후에 지금 모르게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하면 기사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어떤 수사를 했길래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맞아요. 이 젊은 분이 목숨을 끊었을까요?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이 서울신문인가도 그런 걸 걸었는데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 사망자 벌써 4명째. 미친놈들인 게 이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덕제시대에 박정희의 비리를 알고 있는 안기부장 출신인 사람을 조용히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갈아버리는 거랑 같은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했던 자가 자기 지병으로 죽었어요. 여기다가 숫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재명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같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돌아가신 분들 그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 말고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 2분 있었잖아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연관성 있으면 이재명 불면 된다니까요. 내가 내 상급자여서 시키는 것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죄가 상당히 감경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그분들 유서에도 이재명을 원망하는 게 없어. 그럼 이재명 탓이 아니라 수사하는 주체들이 기법에. 잘못하고 있다는 네. 걸 말을 해줘야 되는 뭘 거거든요. 수사를 했냐고요. 별건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또 법인카드가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3, 400, 2, 30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김혜경 여사 배모 씨가 썼던 네. 원희룡의 법인카드 유형은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원희룡은 보고의 왕. 그 음식들마다 수천만 원씩 먹었던 바로 그 원희룡을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몇백만 원짜리 법인카드 쓴 걸로 129곳에 압색을 하면서? 만약에 근데 그게 경찰국이 설치된다고 생각해봐요. 더 심해지겠지. 그렇죠. 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법인카드 식당 등 사용처 압수수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논두렁 시기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고 노 대통령이 갔던 단골질마다 다 들었어요. 누가 술값 냈냐부터 시작해요. 이게 그렇게까지 할 문제예요. 원희룡 의혹들 한번 사진을 쭉 보여주세요.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 4명만 예약 가능한 최고급 일식당에서 18명 식사라고 기재. 외상도 여러분. 김혜경 비꼬더니 내로남불 논란. 이거 말고도 보면은 지금 실제로 제주도에 있던 원희룡 집도 뭔가 이상하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잔금을 치르고 막 그래가지고 저거 혹시 뇌물로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던 바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근데 원희룡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없어. 제주도 총무과가 원희룡 단골 식당에서 1,800만 원을 사용. 하루 6번 결제. 이거를 수사한다는 내용이 없어. 이런 정도 기준이면, 김혜경 기준이면, 여기는 압색을 한 2,000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에서 계약서 못 찾겠다는 원희룡, 통장 내역 제출 도구. 이런 놈들이 정권 잡으면서 법인카드 2, 300만 원 쓴 거로 압색을 129군데를 하고 자빠졌는 이 현실. 그러다가 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극단적 선택을 했어. 그랬더니 이게 이재명 탓이야. 서울신문 이 미친놈들은 진짜 벌써 사망자 4명째.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 아니 지금 몇백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 때문에 지금 129군데 정도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십 번 동일 금액으로 카드깡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오마카세에서. 그거는 그거는 뭐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마치 이 돌아가신 분이 무슨 이재명 의원님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당대표 이재명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렇지. 기사를 쓸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막아보려고 네. 그 언론이 경선하는 나선 겁니다. 첫날 경선하는 바로 그 다음 그러니까 전날 막 이런 의혹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신문 이거 진짜 제목 정말 악의적이죠.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마구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 고인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자, 그때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하는 그 이병 뭐 이 사람 그게 막 죽음으로 발견되니까 막 중앙일보 같은 데서 뭐 의혹 제기자 사망인데 뉘앙스가 이재명이 죽인 것처럼. 아니 이런 식으로 한 10년 넘게 탈탈 털린 사람인데 대장동에서 아직까지도 이재명 이름이 안 나와요. 나오는 이름이야 유동규까지만 나오잖아요. 어쩌면 이재명 의원이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기사 한 줄이 정말 엄청난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냥 저희처럼 이재명 의원이 어떻게 지내왔고 이 많은 의혹에도 이재명이란 그 단 한 줄이 돈과 연관된 게 없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외에 그냥 중도층에 있거나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섬뜩하네? 뭐 이렇게 하기 딱 좋은 그런 꼭지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기사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제목을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실체를 굉장히 확인하지 악의적인 않으니까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또 언론에서 막 또 굉장히 이상하게 다루면은 당연히 그 피해는 이재명 의원한테 갈 수밖에 없죠. 아니 골 때리는 게 권성동이가 더 나빠 이 새끼. 네. 이재명이 떳떳하다 하면 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가? 이게 비문이지 뭐야. 자기가 문자가 밖으로 까발려지면서 좀 곤란해지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 이재명이 떳떳하다 하면 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가? 이런 비문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 만약에 이재명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의원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된다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갖다 붙이려고 하고 무슨 연쇄살인마인 것 마냥 사망자가 벌써 4명 뭐 이런 식으로 제목 장사하는 것은 진짜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죽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죠. 맞죠. 네. 다른 걸 떠나서 약점 잡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약점을 잡아야 불거든. 유창희 의원 네. 어저께 어떤 여성분 만났대요. 네? 여성은 만날 수 있는데 네. 그죠? 네. 뉘앙스가 그 여성분 만났대요라고 뭐 몇 가지만 흘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불안한 심리 상태가 됐지. 여성 만나는 건 그렇다 치자. 순환이 불안하시구나. 아니. 저 지금 불안하다. 나는 만날 시간이 없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족을 건드리죠 또. 가족을 건드리고 네. 누구 어쨌다더라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더만 그런 식으로 탈탈탈 털리면 우울증이 온대요. 온다니까요. 네. 우울증이 와서 결론적으로 내가 살았으면 뭐해. 결국에 이재명과 아무 상관없는 거를 이재명 관련돼 있다고 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약점을 잡는 순간 이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권성동이가 이재명이 떳떳하다면 왜 극단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는가? 이거 상식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에 불법을 이재명이 지시를 했다면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빠져나오면 돼요. 죄가 네. 몸통에서 깃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냐고요. 얘들 말은 어떤 게 있냐면 이재명이 사람을 시켜서 죽였다 같은 뉘앙스예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그 변호사비 대납 그것도 그 가짜였지. 그런 사람도 마치 이재명이 사람을 보내서 죽인 것 같아. 지금 결국엔 이 사람들은
이병철 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수사받고 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재명 탓으로 합니까? 무리하게 이재명과 엮으려다 일어난 사고인데. 예. 그거를 또 전당대회 컷오프 바로 전날 세게 터뜨려 주시는 센스. 이제 안 속는다 이 새끼들아.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은 막 죽어나간대야. 한번 깊게 생각해봐 이 개돼지들아. 자기 목숨 끊는 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목숨 끊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런 선택을 해보려고 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알아요. 내가 내 스스로 생을 끊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범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 그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한 방에. 근데 죽게 되는 건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죽는다는 건 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충동적으로 죽으신 분도 있겠지만 되게 그건 사고인 경우고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에 90% 이상은 우울증으로 죽는 거예요.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랑 다른 것들. 그 병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재명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만들어서 계속 선동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맙시다들 인간적으로. 이재명이 진짜로 무슨 죄가 있었다면 이미 정치생활 끝나고 감옥에 가 있지. 그렇죠. 나는 김대중급 됐다고 봐요. 이 탄압이 김대중급 됐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 내가 옛날에 언젠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재명 의원한테 옛날 얘기해요. 우리 지사님은 김대중 대통령급 되셨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죽을 고비도 넘겼고 납치도 당해봤고 사형 선고도 받아본 사람이다. 이재명 의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힘내시라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탈탈탈 털렸는데 거기에 무슨 비리 고조가 있겠냐고. 이 정도까지 봤는데 대장동에 이재명 얘기가 아직도 안 나와. 그럼 적당히 멈춰야지. 씨발 진짜. 그러다 보니까 법인카드로 패는 거야. 200~300만 원 법인카드 썼다고. 근데 수천만 원 쓴 새끼들은 멀쩡하게 장관하고 잡아요. 이게 나라냐? 그 자체가 김혜경 여사가 시켰다고 하면 잘못인 거 맞죠? 근데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왜 김혜경 이재명만 터냐고. 129군데 앞세 그래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뭐 먹었어요? 뭐 전표 뭐 카드 내역 같은 거.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의 마누라는 또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데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공범의 아들을 VIP 자기 아버지 뒷줄에다가 딱 초청을 해. 이게 나랍니까? 법이 두 개야? 그래서 막 저번에 대충 알고 보면 주가 조작으로 한 30억 정도 번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30억 번 사람은 그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VIP석에다가 아들을 부를 정도가 되는데 200~300만 원 법인카드 쓴 사람은 129군데를 앞세 그래. 이게 나라냐고. 아니 살인 저질러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한테는 인권 어쩌죠 하고 진짜 노예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약간 시위한 걸 가지고 불법 노동자라고 하면서 그 몇 천억 되는 것을 소송 걸라고 하고 그런 나라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에 사라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이재명이 완벽하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너무 과하잖아. 그 첫 번째 대상이 윤석열한테 조국 가족이었다면 지금 이재명한테 그렇게 들이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지금 오늘 한동훈이가 그랬던가 뭐 법무부가 그랬던가 자기들이 법리 검토해보니까 북송한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걔네들 우리나라에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 북송했던 그 범죄자들 100몇 명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거를 북송 안 하고 떠안고 있었으면 윤석열이 뭐라 그랬을까요? 대통령 돼갖고 흉악범을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 시민들 어떤 그 삶을 위협하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엎어치고 매치고 무조건 나쁜 흠을 잡고 이게 인격 있는 대통령이 할 짓이에요. 아유 씨.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건 오늘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
최고위원 컷오프가 됐고 다시 명단 불러드릴게요. 당대표는 3명.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그리고 최고위원은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또 한 명 누구더라? 송갑석, 장경태, 송갑석, 장경태, 윤영찬, 고민정, 고영인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씀드리고 본선은 28일 날. 다음 달 다음 28일 날. 달.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딱.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토론도 하고 유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당대표는 이미 사실상 정해졌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 최고위원회에 이재명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는 최고위원회에 보내면 안 되겠죠.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근데 최고위원 컷오프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니까. 친명 후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브질이 얻은 거야. 난 그렇게 봅니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에 또 다시 올게요.